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플레이 CS, CS는 크리에이티브 스토리의 약자거든요. 이제 플레이, 크리에이티브 스토리, 창의적인 생각을 하자라는 취지의 이름을 가진 플레이 CS의 대표 정재희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 회사는 주로 스피치 하는 것을 알려주고 기업의 스피치 역량이 필요한 직원들을 훈련시켜주고 또 기업에서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제품의 발표라던가 제안 일을 할 때 그 프레젠테이션을 또 대행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피치라고 하면 보통은 사람들하고 말을 하는 걸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이 스피치해야 되는 순간이 어떤 때가 있을까요? 이제 학생들이라면 과제를 발표해야 하는 순간도 있을 수 있고요. 뭐 학생회장 나갔을 때 저를 뽑아주세요. 이렇게 우리 어른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웅변의 형태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면접을 보는 순간도 우리는 스피치를 해야 됩니다. 나를 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사를 해서 한 조직의 구성원이 된다면 제품에 대한 발표나 내가 기획한 것을 발표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순간이겠죠. 그런 순간에 우리 스피치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저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역량을 향상시키기도 하고 혹은 제가 또 대행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취득이라고 하면 보통은 자격증을 아마 연결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이 스피치랑 관련되어 있는 공인 자격증은 없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교육원들에서 민간 자격증들이 나오고 있고요. 저 같은 이런 스피치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발표를 하는 굉장히 많은 그 대회들이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토론 대회들이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어요. 그런 곳에서 자기의 경력을 좀 쌓아보는 게 훨씬 저와 같은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교내에서 방송반 많이 있죠. 있나요? 네. 교내 방송반 활동을 좀 해본다던가 우리 학생들도 크리에이티브한 활동들 많이 하잖아요. 대표적인 게 유튜버 활동들 많이 하는데 유튜버 활동들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보는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저와 같은 직업들에 좀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결정적으로 좋은 순간들이 좀 많았는데요. 사람들 앞에서 사실은 잔소리보다는 듣기 좋고 동기부여와 같은 이야기를 할 경험들이 좀 많아요. 근데 한 번 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스피치와 관련되어 있는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학생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저도 강사님 같은 일을 할 수 있나요? 이렇게 강단에 쓰고 싶어요? 무대에 쓰고 싶어요? 선생님을 보니까 그런 꿈이 생깁니다 라는 얘기를 해줄 때 내가 이 일을 선택하기 좀 잘했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어떤 꿈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좀 기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면접 보기 전에 많이 떨리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자기를 설명을 하고 또 또박또박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함께 훈련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원하는 곳에 합격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일을 참 잘 선택했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기도 하고요. 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제품 발표를 앞둔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막 연구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까? 혹은 그 기업들의 질문에 어떻게 답을 좀 할 수 있을까? 답도 막 찾는 과정들을 좀 밤새 가면서 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 프레젠테이션이 잘 끝나서 그 기업이 그 프레젠테이션에 성공하고 그 제안한 일을 진행하게 되었다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참 뿌듯하죠. 기본적으로 스피치를 잘하려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저 사람은 어떤 얘기가 듣고 싶을까? 사람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나이대별로 말하는 목소리 톤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여자와 남자의 이야기를 전달할 때 단어들의 선택이 좀 달라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랑 비슷한 사람 혹은 내 경험을 알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좀 있으셔야 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책을 좀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또박또박 문단 정확하게 부지런히 입을 움직여서 말하는 습관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얼굴 표정에 대해서 거울 보고 내가 웃으면서 누군가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게 얘기해야지 라는 표정 훈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세 가지를 좀 갖추셔야 돼요. 저의 아침은 저는 좀 빨리 시작하는 편이에요.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저한테는 이 목소리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원하게 이제 물 한잔 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울 보고 기본적으로 얼굴 근육을 풀어주는 게 저의 루틴이에요. 그래서 아, 에, 이, 오, 우. 근데 이게 일 때문에도 있기도 하고 제 나이에 비해서 제가 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 좀 어려 보인다는 얘기 듣거든요. 이게 얼굴 근육 운동도 좀 같이 해주고요. 그리고 출근을 할 때도 출근하는 길에도 가급적이면 라디오를 좀 많이 듣는 편이에요. 그래서 라디오 뉴스에서 오늘의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좀 있는가,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스피치를 전달할 때 오프닝으로 쓸만한 뉴스는 무엇이 있나를 관찰을 하면서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출근해서 그날 할 일에 대한 것들을 이제 먼저 점검을 하고요. 제가 매일 글쓰기를 하고 있거든요. 블로그나 이런 글쓰기 내용들로 그날그날의 중요 이슈들에 대해서 의견 정리하는 시간들을 따로 갖습니다. 말하기는 글쓰기에서 오고 글쓰기는 생각하기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글쓰기를 하는 것을 매일 아침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날 해야 될 것들을 직원들하고 이제 회의하고요. 그리고 주로 낮에 제가 큰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미팅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유사 스피치랑 관련되어 있는 강연 활동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연 활동 스케줄이 가장 많은 편이어서 이동이 좀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강연이 끝나면 이제 바로 퇴근을 합니다. 집에 가면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이 퇴근하기 30분 전에 나 이제 30분 뒤면 연락이 안 된다는 걸 공지하고 한꺼번에 그때 이제 마무리 일들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저의 개인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성적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이렇게 딱 이미지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학창 시절의 성적들이 그래프로 그리면 굴곡이 엄청났던 것 같아요.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이제 엄청납니다. 꾸준히 공부에 뭐 관심이 있었던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하면서 오히려 그때 공부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입사 이후에 학교도 말을 잘하기 위한, 사람의 마음을 공부하기 위한 그 상담심리학과 편입해서 공부를 했고요. 대학원도 40에 제가 입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늦게 한 편이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성적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독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부는 못해도 돼요. 하지만 책은 보셔야 됩니다. 제가 조금 더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내가 일을 하면서 가장 시간 가는 걸 모르고 몰두할 때가 언제지? 라고 했더니 내 생각을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있을 때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난 이 일을 매우 좋아하고 있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달았던 게 그때가 28, 29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리포터 아나운서를 접고 사실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고 스피치를 하고 기업 내 프레젠테이션 하는 일을 더 많이 하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방송은 이 라이브의 즐거움이 조금 덜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녹화를 하다 보니까. 근데 사람들 앞에서 바로바로 호흡을 하고 얘기를 하는 이런 프레젠테이션 하는 순간은 뭔가 약간 이렇게 심장이 쫄깃쫄깃한 느낌도 있고요. 긴장감과 함께 바로바로 대중의 반응을 알 수 있으니까 훨씬 즐겁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피치랑 관련돼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몇몇 분들이 그럼 노래 잘하시겠네요. 보이스 트레이닝 받을 수 있나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는 보이스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타고난 목소리, 타고난 이 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단어들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연출해서 전달할 수 있을까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보이스 트레이닝 해주세요. 그러면 이 설명하기가 처음엔 좀 어렵긴 했어요. 스피치와 프레젠테이션을 전문적으로 한다면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산업의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배경 지식보다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게 저의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인터뷰할 일이 생겨요. 근데 사람 한 명을 인터뷰를 한다는 거는 진짜 정말 굉장히 많은 그 사람의 배경 지식도 그리고 많은 다양한 그 인맥들도 만들 수 있는 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점은 다양한 산업 분야와 다양한 배경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스피치와 프레젠테이션을 하다 보면 혼자라면 하기 어려운 것들을 팀으로 구성을 해서 프로젝트 단위 일들을 성공시켰을 때 그런 성취감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것도 제 일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단점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프레젠테이션이나 또 스피치와 관련되는 일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일을 할 때는 이 피라미드 구조가 있더라고요.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 잘하는 사람으로 오래 생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자기 개발이 없으면 이 일을 시작은 쉬우나 오랫동안 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도 있죠. 청소년 시기에 저는 굉장히 솔직히 얘기하면 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런 스피치 혹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프레젠터가 있다는 걸 몰랐죠. 그런데 이 꿈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했던 게 방송할 때 일인데요. 저랑 같이 방송을 하시던 그 PD님이 나는 앞으로 한 몇 억 정도 들어가는 어떤 SF 영화를 찍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말실수로. 에이, PD님, 언제예요? 이렇게. 약간 친하니까 장난처럼 이제 얘기했던 건데 그 PD님이 그때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넌 꿈이 있어? 너는 꿈이 있으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의 꿈을 함부로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때 이 머리를 망치로 딱 맞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엄청 반성했어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건 뭘까? 그리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뭘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건 뭘까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하고 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굉장히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직업에는 정말 많은 가치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강연을 할 때 청소년 친구들한테 직업의 가치들 많이 물어보거든요. 전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내가 전달하는 말에 영향력을 먼저 생각해 보거든요. 그리고 그 직업을 할 때 내가 이 직업을 가짐으로써 경제적인 것도 되게 중요해요.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래도 경제적 수준이 있는 이 두 가지를 굉장히 많이 고려합니다. 이 지금 저의 인터뷰를 보고 있는 친구들도 직업을 선택할 때 직업의 가치를 내가 했던 것처럼 내가 어떤 환경에서 일하면 좀 만족할 수 있을까? 돈을 많이 벌고 근데 조금 밖에서 일해야 돼. 아니면 돈을 적게 벌어도 오랫동안 일할 수 있어. 아니면 도덕적인 게 굉장히 중요해.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해. 라는 본인 스스로의 가치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명지대학교 통합치료대학원에서 평생치료라는 걸 공부를 했거든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평생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앞으로 나아간 부분들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무대에 서고 자기를 표현하는 과정 안에 스스로 자존감을 키우고 성장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작년, 올해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전반적으로 사회가 잠깐 멈춰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엔 그래요. 늦춰지는 건 사실 상관없거든요. 언젠가 하면 되는 거니까. 진로하면 제일 중요한 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행복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꿈, 직업이 필요하고 또 뭐 행복하기 위해서 경제적 안정이 필요하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 내 가족과 내가 어떤 시간을 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잖아요. 진로를 단지 직업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나, 내 주변 사람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이런 직업의 문제들 전반적으로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로는 행복하게 살기 위한 나의 인생을 설계하는 과정입니다.